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수능 특강 문학으로 고전 시가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습수요라는 작품과 산민이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요게 이제 고전 시가에 아마 올해 수능 특강 11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고전 시가 7부터 7, 8, 9, 10, 10까지 다 찍었는데 12강에는 어부단가는 예전에 어부가 찍은 게 있어서 굳이 찍지 않아도 될 것 같아갖고 마지막으로 습수요와 산민을 찍고 오늘 이제 이번 기말고사 범위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EBS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한 작품들이니까 빨리빨리 정리해 볼게요. 일단 조선시대 지식인 작가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를 한시로 담아냈다. 자, 오늘 배우게 된 거는 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중기 때 백성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담는데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사대부의 입장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습수요와 산민의 작가 역시 순박한 향촌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그들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에도 예리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 안에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궁핍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억압하는 반대의 입장에 있겠죠. 부조리한 외부의 횡포 요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개 이런 외부의 횡포들 이런 것들은 대개는 탐과 놀이의 모습을 통해서 등장을 할 것이고요.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독히도 가난한 생활들을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삶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왜 그렇게 됐을까? 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됐나요? 이제 본문 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습수요예요. 여러분, 습수가 뭐냐면 이삭을 줍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노래란 뜻이에요. 근데 제목이 여기 써 있잖아요.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그래서 여기 이삭을 줍는 요게 바로 제목에서 말했던 습수다. 그래서 제목이 습수요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삭을 줍는 게 뭐가 중요한데 제목으로까지 정했을까? 여러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산다라는 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땅은 없어. 근데 농사를 짓고 나면 이걸 완벽하게 다 이삭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이거를 수확해가는 사람은 없거든. 수확하고 나면 이삭이 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주워서 그나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던 거지. 그럼 이삭을 줍는다는 것 자체가 알려주는 게 바로 가난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는 어린이들 말이, 즉 가난한 아이들의 말이 뭐라고 했는데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는 주어봐야 소쿠리도 안 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거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봐야 소쿠리도 안 차요 라고 하는 거, 이건 지금 어린아이의 말을 뭐 한 거예요? 인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체가 다 아이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올해는 벼베는 이가 솜씨가 너무 좋아서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그러니 이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관창이라고 하는 건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게 가져오면 좋은데 싹 다 갖다 바쳐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가 바로 수탈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하는 그 주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벼베는 이가 솜씨가 하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말 하도 좋은 걸까? 아유, 솜씨가 겁나 좋아서 먹을 게 없네요. 이런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솜씨가 하도 좋아라는 얘기는 일종의 약간 조금 비꼬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거지.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아주 그냥 솜씨가 너무 좋아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 벼베는 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이 벼베는 이는 벼를 베는 사람에게 이거를 깔끔하게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가 나쁜 놈인 거고, 이 벼베는 이라고 하는 건 백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을 의미해서 수탈의 어떤 대상, 여기는 수탈하는 대상. 그래서 벼베는 이와 관창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린아이의 말을 인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와, 믿을만한데 애들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성이 높아지고 객관적인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습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어렵지 않죠? 어린아이의 말 인용까지.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특히 어린아이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으며 이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 관리들이 정말 깔끔하게 털어가는 그런 나쁜 놈들의 수탈을 고발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형상을 했다는 건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조선 중기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드러낸 거고, 요거는 사회 비판적인 작품이며 동시에 백성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잘 됐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한시인데, 사실 여러분 요 앞에 있는 한시 있잖아요. 이런 거. 요렇게 글자 수 세는 거 우리가, 여기 있는 글자가 7개잖아. 이런 거 우리가 7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4줄은 우리가 절구라고 하고요. 8줄은 율시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7개의 글자니까 7언, 4개, 절구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우리 이 김창엽의 산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줄이에요. 그럼 이렇게 10줄 이상 되는 건 우리가 배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5개니까 5원이네요. 그럼 얘는 5원 배율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 뭐 지난번 선생님 한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지만 일단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알아두면 자습서나 이런 데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민이에요. 산민은 산에 사는 백성이란 뜻이고요. 결국 산에 사는 백성은 아마 서민.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평지에 사는 삶과 산에 사는 삶을 얘기했을 때 농사를 짓기 편한 곳은 누가 뭐래도 평지겠죠. 그럼 산에 들어가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농사 지을 땅이 없다거나 거기에서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따라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을 읽어보죠.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말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양반이다. 왜냐하면 평민들이 말을 타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와 신분이 양반이구나. 사람을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를 위해서 밥상을 내온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인정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산에 사는 백성들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인정 넘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인, 산민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어디 계시오? 이건 질문이잖아. 그럼 누가 한 거지? 저기 내렸던 말에서 내린 양반이 질문을 했겠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그럼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 거라 볼 수 있겠네.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가셨어요. 누가? 남편이. 아니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내가 왜 번호 붙이냐면 지금 이 아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 산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너무나 갈기가 어렵다. 두 번째,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밭이 너무 갈기 어렵다는 얘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에요. 사람들이 살기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이 없답니다. 그 얘기는 인적이 없는 곳이니까 굉장히 외로운 곳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다음 세 번째요.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기가 이제 3번이 되겠죠. 이 산의 환경이 어떠냐면 호랑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두려움 느끼는 공간이 바로 이 산이란 공간이랍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있는 이 습수요에서 소쿠리도 안 차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뒤에서 똑같이 광주리에 못 차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련할 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여기 사는 게요. 그럼 지금 위에까지는 아내의 말이었고 다시 여기는 또 그 양반의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반 한 번, 아내 한 번, 양반 한 번, 아내 한 번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아유 불쌍하네. 여기가 뭐가 좋아서 여기 삽니까? 아니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곳인데 왜 여기 살아요? 양반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기 지금 척박한 환경이고 외로워서 인적도 없고 이 집 하나만 있고 그냥 호랑이도 나오는데 왜 여기 삽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랬더니 밑에 아우 좋기야 하겠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저놈의 평지. 그러니까 지금 좋기야 하겠죠. 저놈의 평지가 좋기야 하겠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평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평지라는 공간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놈의 평지라는 공간이 있잖아. 이 평지라는 공간은 살기 좋은 곳이야. 그치?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산골짝. 산골짝은 그러면 어떻게 돼? 살기 힘든 곳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뭐가 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저놈의 평지 좋게 하겠죠. 근데 가려해도 고을 관리가 겁이 나요. 그럼 고을 관리 어디 살아? 저놈의 평지에 살지. 이 고을 관리가 누구겠어? 탐관오리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지에 살면 좋죠. 근데 그 평지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탐관오리 살아요. 탐관오리.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탐관오리가 살아. 두려운 존재지. 모든 걸 다 뜯어갈까 봐. 근데 산골짜기에 누가 살아? 여긴 호랑이가 살아. 그럼 탐관오리와 호랑이만 따지면 이 두 개만 본다면 공통점이 있어. 평지와 산골짝은 살기 좋은 곳과 살기 힘든 곳이라는 대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탐관오리와 호랑이를 통해서 유사한 점도 있는 거지. 왜? 둘 다 살기 힘든 곳.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힘든 곳이 바로 이 탐관오리 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탐관오리가 모든 걸 다 뜯어가는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렴주구라고 하고 이걸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정맹어호라고 하는데 왜 가정맹어가 뭔 뜻이냐면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워 이런 뜻이야. 그 가정맹어가 바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내용 다 이해했죠?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을 노래한 거라 볼 수 있겠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가렴주구, 가정맹어라고 한다. 그리고 대비되는 시어가 존재한다. 그게 뭐였죠? 산골짜기와 여기 있는 평지가 서로 대비되었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산골짝과 평지가 대비되기도 하지만 유사한 점도 있다까지 같이 알아두셔야겠네요. 다음 두 번째, 양반이 지은 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존 양반 시가와는 좀 약간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자와 산골 안악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고전 시가 파트 다 한 거고요. 아마 12강에 어부단가 하나 남았는데 어부단가는 이미 선생님이 어부가라는 강의를 찍은 적이 있어서 굳이 찍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긴 하거든요.
그냥 강의 영상 올렸던 게 있으니까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통해서 정리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부단강의 핵심은 그 내적 갈등에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다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기말고사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학교 학생도 혹시 이 강의 듣게 된다면 꼭 국어 점수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로 뵙겠습니다. 안녕!